전국에 계신 김전용법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이 공부할 것은 이제 형법에서 학설이라는 부분이죠. 학설은 말 그대로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이라는 것이 원래 형법 조문이 있고 조문을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학설이 되고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내린 것이 판례인데 시험은 뭐 압도적으로 판례가 많이 나오고 또 실무도 우리 경찰 실무나 또 이제 법조 실무 다 합쳐도 다 실무는 판례로 돌아가죠. 판례 해석에 따르게 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학설은 어떻게 보면 시험 때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소에는 이제 그다지 관심 갖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판례 위주로 가다가 조문하고 판례로 가다가 요거는 이제 별개의 어떤 부록 같은 과목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정리하는 게 딱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양쪽을 동등한 비중으로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험장에 가서 이게 판례의 결론이 이거였는지 아니면 학자들의 결론이 이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다수설 그쪽에 생각이 꽂혀 있다 보면 판례의 어떤 견해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놓고 거의 한 9% 이런 이제 마음의 중점을 갖다가 학설은 이제 1% 정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학설은 이제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워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스토리, 사실관계에다가 판례가 어떤 법리를 적용했는지 그런 좀 약간 단순하다라고 한다면은 학설은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막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또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그런 어떤 이제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건데 대신에 좋은 장점은 뭐냐면 판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판례가 더 괴로워요. 사실은 왜냐면 계속 취지 판례가 나오잖아요. 매달. 그래서 잠깐 몇 달 방심하면 이제 모르는 판례 나와 있고 막 이런. 근데 학설은요. 제가 이제 학설이라는 걸 처음 이제 접한 게 저 빠른이라 이제 87년도에 대학을 들었기 때문에 87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까지 이런 학설 같은 거를 좀 이제 겪었으니까 이제 꽤 오래 지나왔는데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이게 장점이야. 그리고 이제 원래 법대 교재는 학설이라는 것이 몇 페이지마다 나와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보기 불편한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다른 영역으로 이제 1% 정도의 노력만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한번 잡아놓으면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를 한번 다시 또 환기해서 기억을 가져갔다가 시험 끝나면 다시 딱 그냥 덮어버리고, 요런 정도. 근데 보통 이제 어렵게 나올 때는 한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방어해서 여기까지 맞추면 좋죠. 그리고 모든 학설을 공부하지 말고, 제가 이제, 지금 원래 오늘 다 하려고 하다가, 자료 정리가 좀 내가 보기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파트 1, 파트 2 나눴거든요. 그래서 10개 정도로 아마 같이 정리하게 될 거예요. 학설을. 근데 지난번에 한 8개인가 9개 했을 때도, 지난번 경찰 간부 시험, 작년 72기들 경관 시험에서도 이제 100% 적중을 했었으니까, 거기다 예상 지문도 좀 제가 더 추가했거든요, 이번엔. 그래서 최신 지문도 좀 학설 지문. 이게 새로운 학설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 학설을 갖다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시험에 냈는지 그런 지문을 좀 이제 보완했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그때 작년 무료특강 때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표가 이제 한 2개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행위론부터 해가지고 범죄 체계론, 요거에서 이제 뭐 책임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위전차, 요거까지 쭉 하나로 정리해버린 표.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는 이제 죄수론이 추가됐고, 이게 작년 채용 2차랑 이게 다른 시험에서도 죄수론 요게 나왔길래,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더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번, 학설 특강 제목을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어떻게 지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처음에 판도라라고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여담이에요. 이게 그리스어인데 판이란 뜻이 이제 모든, 그 다음에 도라, 요게 이제 선물이란 뜻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요 학설이라는 것을 귀한 선물로 주겠다라고 딱 했는데, 판도라 하니까 판도라 상자 열면 안 되는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이건 아니다 산책하면서 사실 오늘 고민했거든. 이제 내용을 만들어 놓고 제목을 뭐로 할까 타이틀을 하다가 이제 지우고 지금 여러분이 본 게 판게아인데 판게아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그리스어예요 사실 이게. 여기서 이 판도 사실 여기서도 아마 저기 같은 그리스어니까 모든이라는 뜻이고 가이아라고 읽을 수도 있거든요. 게아 또는 가이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왜 지구 대지를 갖다가 이제 가이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대지 여신.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이라는 뜻인데 어떤 거냐면 과거 우리 지구는 이제 한 개의 판으로 돼 있었어요. 육지가 대륙이 판게아라는 대륙. 그러다가 이제 지각 변동으로 이게 막 쪼개져가지고 지금 현재 지구가 된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막 떨어져 있지만 학설들이 지금 이제 현재 지구처럼 뭐 아메리카 대륙, 뭐 오세아니아주, 뭐 또 아시아,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이런 나눠져 있는 것이 예전에 이제 한계로 합쳐져 있으니까 이거를 모으자는 취지였어요, 제가. 흩어져 있는 학설을 하나로 모으자. 여기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런 이제 모으는 효과, 흩어졌던 것들이 그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무시하는 게 뭐냐면 구파 신파라는 요거를 많이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구파 신파 또는 이제 구파가 이제 고전학파, 신파가 이제 근대학파라고도 부르고 여기는 이제 구파는 이제 객관주의. 학설 중에서 객관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구파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신파에서는 주관설, 주관은 이제 생각이죠. 이것이 이제 그 학설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형법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게 관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성 요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다음에 위법성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책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미술론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다음에 공범론까지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어떤 이제 바닥을 연결하는 뭐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파 신파를 모르고서는 학설을 정리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형법을 해석할 때 두 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같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모아진 게 바로 이거죠. 표1. 여기서 이제 파트 1에도 좀 들어가 있는데 뒤에 보면 그것도 좀 다시 그 글자 크기를 조정해서 다시 또 한번 내일 정도나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위로부터 쫙 이제 관통하는 요건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여러분들 학설들이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이제 이 성과를 얻길 바라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범죄 이론, 객관주의, 구파라고도 부르고 고전학파, 그다음에 주관주의, 신파, 근대학파라고 부르는 그걸 좀 일단 제목부터 알아두시고 구파라는 건 시간적으로 먼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견해가 구파라는 것이. 구파는 이제 근데 희한하게도 현대 대한민국은 현재 대한민국 우리 입장에서는 구파 쪽을 거의 다 지지합니다. 나중에 나타난 신파를 지지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구파 신파를 이해할 때 형법이나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 이런 것이 신파 쪽 같은 경우는 좀 무서워요. 신파라는 것을 창시한 분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태리라고 짧게 쓸게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유태인. 롬브로조라고. 경간부는 이제 범죄학을 배우니까 롬브로조 다 알 텐데, 그죠? 저기 우리 배웠지? 롬브로조.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 가문에서 태어난 굉장히 이제 부자예요. 금수저 이상. 굉장히 이제 유복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유태인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 사람의 어떤 이제 가치관을 결정할 때 하나의 어떤 이제 베이스가 됩니다. 유태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성경 이런 것도 읽는 분도 많고 저도 요새 좀 읽고 있지만도 근데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만 믿는 성경에서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고 선민의식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유태인은 이제 전 인류 중에서 가장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순수 유태인들은 아직도 예수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사용했죠. 사용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민의식이 이 사람의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알아두고. 그래서 롬브로조라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대학을 한 4군데 이상을 다녀요. 금수 맞죠? 이러려면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돈 벌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한 5군데가 6군데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공부했던 게 뭐냐면 먼저는 이과계통의 신경정신 이쪽을 공부하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문과 쪽으로는 또 이제 또 어떤 것도 공부했냐면 법이란 걸.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나 이제 이과의 어떤 이제 이 정신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엘리트인 건 맞아요. 네. 우리 선민의식이 작동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생리적 범죄인론.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게 큰 특징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 무섭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의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해부를 많이 했거든, 이 사람이. 수천 명의 어떤 사람들을 해부하면서 이제 또 범죄자 이런 사람도 막 해부하고 두개골도 보고 뇌도 막 꺼내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생리적 범죄인 것은 우리 인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하는데 그래서 과거 이제 예전에 어떤 이제 뭐랄까 비교 대상으로 찾자면은 똑같은 인간은 아니지만 고릴라 같은 외모. 그러니까 우리 이 얼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모가 좀 동그랗고 콧대는 좀 보통 오똑하고 이런 형태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체형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생리적 범죄인의 모양을 이제 묘사한 내용을 번역한 걸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마가 이제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뒤로 접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 대뇌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보다도 원래 대뇌 이 전두엽이 이성을 주로 담당하거든. 거기에 이게 없어. 그다음에 콧대는 이게 딱 이렇게처럼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없고 콧망울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둥이 튀어나오고 이런 외모로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 등은 좀 약간 구부정한 편이고 팔이 길고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약간 고릴라나 뭐 킹콩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 이제 이 사람이 묘사한 걸 내가 상상해봤더니 그래서 결국 이거는 진화가 안 된 거야. 우리처럼 이제 진화된 인류는 이성이 있어.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본능이 있지. 뭐 식탐, 뭐 이제 식욕, 성욕, 수면욕 뭐 다 이게 본능인데 그런 걸 우리가 이성으로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인류가 그래서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제 자부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 이제.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성욕이 들더라도 그걸 이렇게 또 억제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억제하면 살잖아,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야 이미 이제 해탈의 경지 이런 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또 참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이성. 만약 그걸 참지 않으면 이제 성범죄로 가는 거죠, 이제. 강간 또는 심하면 강간 살인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누구에 대한 또 이제 뭐 죽이는 본능도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 원시적인 생명체들은 뭐 이제 화가 나면 막 그냥 공격해서 죽이고 막 이런. 그런 거 다 이걸 컨트롤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야, 이자들은. 그게 생리적 범죄는요. 일단 시작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런 이제 원시적인 어떤 그런 본능 또 이제 충동 이런 것이 우리는 진화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범죄를 이제 강력 범죄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쪽으로 간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격세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돌연변이처럼 아니면 진화가 안 된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거야. 그 원인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따지고 나중에 이게 범죄하게 큰 획을 긋게 돼, 이 사람이. 형법에서도 여기서는 간단한 획을 긋지만 이제 범죄학에서는 굉장히 큰 획을 긋는 분이 되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은 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럼 봅시다. 이 생리적 범죄는 결국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정리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범죄라는 것은 이미 범죄할 자인지 아닌지 범죄인은 결정돼 있다는 거야. 이게 결정론이고, 요거를 이제 의사결정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심파를 지금 내가 쫙 얘기할 거거든. 그럼 이제 구파는 심파 내용의 반대라고 이제 딱 생각하면 좋아요. 이게 굉장히 이쪽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운명이전은 결정돼 있다. 근데 뭐로 판단하겠어요, 얘는? 외모죠, 외모. 이걸 이제 되게 무서운 표현인데 반사회적 외모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이제 성격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중에 책임론 가면 뭐가 되냐면 이제 사회적 책임론이라고 나오게 돼 이게. 반자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얘 말인 걸 이제 쉽게 이해하겠지. 반사회적 외모와 그로 인한 반사회적 성격. 그것을 책임이 뭐야 사실은? 비난하는 거죠. 비난. 그거를 비난하겠다. 이 부분들을. 이게 이제 심파의 입장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살면서 이런 외모 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걸? 이런 표현 써서 좀 약간 외람된데, 저기 이제 뭐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이 논리를 깨려고 하는 거야. 왜 이런 외모 좀 비슷한 분 중에서 요새는 몸 관리해가지고 몸짱이 또 되셨던데 개그맨인데 이제 체격이 크고 이런 외형을 가진 오지헌인가 이름이? 맞나요? 그분이 좀 외모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않아요? 근데 이분이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을 이제 굉장히 기쁨을 주는 좋은 분이었잖아요. 지금도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몸도 아주 예전에 좀 약간 체지방이 너무 많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또 몸짱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반대로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무서운 말도 했냐면 이런 이제 반사회적 외모 성격 가진 사람이 이게 진짜 무섭다. 초범이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를 폭행했어. 폭행죄 초범이야. 그래도 얘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내리자고 주장했어요 처음에. 왜? 이 사람은 계속 범죄 운명이기 때문에 계속 범죄하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테니 그걸 미리 막자는 거야. 미리 막자. 되게 무섭지 않아? 범죄를 미리 막자. 그리고 그럼 초범이 아니라 누범이야. 그러니까 이제 재범. 누범이란 표현은 이제 우리 형법에서는 뭐 이제 용건이 까다로우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누범은 사실은 재범이에요. 그때부터 사형. 화끈해. 그 초범이라도 매우 잔혹한 범죄일 때는 사형 이런 식으로. 일단 스타트는 무기부터 시작합니다. 예,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리 예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심판은 롬브르조로부터 출발된 입장이거든. 그러면 처벌을 좋아하는 쪽이겠어요? 아니면 처벌을 자제하고 인권을 막 보장하고 싶은 쪽이겠어요? 이 심판은 처벌이에요, 처벌. 그래서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심판 쪽은 처벌 위주의 사고방식이에요. 구파는 이제 반대니까 뭐겠어요? 인권 보장을 되게 중시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어디 있는 거 짐작하지 벌써. 우리나라는 처벌 위주야, 인권 보장이야. 형소든 형법이든 솔직히 형량이 너무 적은 거 인정하지. 좀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한 이제 꽃다운 뭐 이게 10대 젊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러면 남은 인생 한 뭐 80년 이런 뭐 인생을 뺏긴 건데 범인은 보통 10몇 년 살고 나오거나 20몇 년 살고 나오잖아. 처벌 위주가 아니죠. 롬브르한테 걸렸으면 이건 바로 사형이에요, 그냥. 초범이라도 잔혹했을 때 살인 이런 건 잔혹한 범죄니까 사형 깔끔하죠. 근데 이때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분이 등장한 시기가 이제 한 1800, 이분이 한 30년대 정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00 한 몇 년도 끝에 숫자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20세기지 19세기, 20세기에서 굉장히 이분이 이론을 많이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좀 그러니까 구파였던 사람들도 여기서 혹했다가 아니다 하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입장인 거야. 유럽에서 이제 이건 다 유럽 얘기거든 지금 이게. 우리 이제 대륙법계잖아, 그지? 그래서 받아줬다가 우리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닌 것 같은데 또 얘기해 볼게. 이 사람 반박하려는. 저기 연쇄살인범하면 떠오르는 유영철 있죠. 그 사람 얼굴은 이런 외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흉한 외모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체격도 좀 왜소하면서 전투력도 별로 없어 보이고 얼굴도 솔직히 미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게 안 맞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런 걸 보고 나서는. 또 뭐 이제 그 강호순이라는 연쇄살인마도 마찬가지고 미남이거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 박아둘 거 다 있더라도 좋아. 심판은 처벌 위주라는 거. 인권이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민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차별의식이 있어요. 선택받은 우리 말고 진화된 우리 말고 이런 애들은 차별이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차별의 반대말이 뭐야? 우리 구파는 그럼 차별 대신 뭘 좋아하겠어? 평등을 좋아하는 거야. 좋은 개념은 여기서 다 나와. 구파 쪽에서. 우리 입장이 구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한번 미리 얘기해 줄게. 자, 봤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고 사기 같은 거는 진화된 범죄, 진화된 사람들이 하는 범죄라 이거. 왜냐면 이성으로 하잖아.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 사기는 그지? 그래서 이건 생리적 범죄인이 아니네, 그런. 그래서 빠지고 이제 이 생리적 범죄는 주로 본능 형태의 범죄, 머리와 상관없는 뭐 강간, 살인, 뭐 폭행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얘들은 처벌, 이 심판을 일단 먼저 딱 정리하는 게 좋아. 그다음에 우리 구판은 그 반대다. 얘들 말은 틀렸어라는 생각을 보면 딱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심판 쪽은 처벌 유지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다음에 그럼 이걸 한번 미리 한번 또 훈련도 해보지 뭐. 자, 그럼 이제 형벌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진화된 우리 인류하고 이런 이제 원시 형태의 어떤 이제 이런 진화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롬브루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는 어차피 살인 안 해. 너나 나나 뭐 이제 우리 다 우리 이렇게 좀 이런 외모가 아닌 진화된 우리는 살인이나 강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나 강간죄를 안 할 사람이니 얘들만 우리가 경계하고 가둬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형벌의 목적은 일반 예방이란 말인데 모든 사람, 일반 예방은 어떤 뜻이냐면 전 국민을 다, 모든 일반인들을 다 범죄로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본보기를 보인다 그러지 이제 그 시범 케이스라는 말도 있고 강간하고 살인하면 그 사람 엄벌에 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저런 범죄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이성이 막 돌아가는 거지. 그 강간 뭐 했다가 뭐 징역 예를 들어서 한 뭐 10년 나왔어. 절대 그래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일반 예방이야. 근데 롬브루저는 어떤 걸 좋아하겠어? 얘들만 예방한다. 그게 뭐야? 특별 예방이라고. 특별히 요 새끼들만 예방하면 돼. 미리도 가둬놓고 초범 무기, 재범 사형 이런 식으로 화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그리고 또 미리 가두자는 요 미리 막자 또는 미리 가둬놓자 이런 것이 또 어디에서 작동하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투박하지만도 형벌하고 보안 처분의 관계라고 있어요. 그 표에 보면 맨 아래에 있을 거야 아마. 형벌하고 보안 처분. 자, 여러분들이 형벌론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다 형벌론 배운 사람들이니까 보안 처분이라는 게 형벌론의 끄트머리에 사실 좀 살짝 조문 없더라도 책 교재에는 보통 살짝 나오긴 해. 근데 시험에 워낙 안 나와서 저는 빼버리긴 했는데 보안 처분의 대표적인 거 떠오르는 거 있을 거라 아마. 형벌이 다 외울 거 아니야. 사진, 금자, 벌구가 몰, 사형부터 해서 이제 몰수까지 이렇게 쫙 있잖아. 그러면 이제 보안 처분하면 떠오르는 거. 응? 전자발찌? 그다음에 또 보호관찰 이런 거 들어봤죠? 이게 이제 보안 처분이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죄를 안 진 사람을 미리 갖다 놓을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심판은 미리 가둘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사실은. 극단주의자들은. 뭐시 초봉까지 되길 기다려? 미리 가둬버리자. 이런 것까지 극단적으로 흐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심판 입장에서는 자, 형벌도 미리 할 수 있고 얘들은. 보안 처분은 원래 미리 하는 거야. 미리. 죄 짓기 전에 미리. 전자발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요거 약간 궁금하지 않아? 이상하다? 전자발찌는 죄 짓기 전에 미리 채우는 게 아닌데? 맞아요. 그 면도 맞고, 아무런 범죄 안 하는 사람을 갖다 전자발찌 채울 수는 없죠? 근데 보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그래서 이제 징역 한 몇십 년을 받고, 그때, 처분으로서 이제 보안 처분으로서, 전자발찌 15년 이렇게 선고한단 말이야. 이제 20년, 살인해가지고 20년 살았어, 형벌. 20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처분 전자발찌를 뭐 10년 이렇게 부과했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 차요? 나와서, 석방돼서 나올 때 차, 이거. 나올 때 차지. 이건 뭐냐면, 형벌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나와서 얘는 아주 불안한 놈이거든, 이게. 성향이 너무 과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와서 얘가 또 이 장래에, 미래에 범죄할까봐 이때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성범죄자도 세잖아. 살인자도 차고, 그지? 성범죄에 또 어떤 강간이나 이런 무슨 짓을 할까봐. 그래서 이거는 장래를 예방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형벌하고 보안처분이 딱 구별이 돼. 다른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원론이야. 근데 심판은 뭐라고 그럴 거냐면 형벌이나 보안처분이나 둘 다 미리 할 수 있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는 형벌은 미리 할 수 없거든, 절대. 네.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자, 보자. 아까 왜 주관객관 이런 얘기 나왔잖아. 주관설, 객관설. 이게 여러 학설들 나올 때 뭐 주관설, 객관설, 또 판례도 주관객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해하고 들어가면 주관은요,
그 행위자의 이 심판에서 바라보는 것은 행위자의 외모나 그다음에 또 행위자의 성격 요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 이런 것이 이제 주관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생각하고 주관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예. 고의 이런 건 주관에 들어있죠. 주관적이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봅시다. 한번 훈련해 볼게요. 실행의 착수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면 이게 형법 전체를 꿰뚫고 있다는 건데 실행의 착수를 언제로 볼 거냐고 할 때 어떤 범죄 시작을 주관설로 하는 거라고 심파, 객관설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실행의 착수가 빠를까요? 주관설이죠. 이건 생각만 드러나면 돼. 우리는 객관적인 그래서 객관설인데 뭔가 객관적이 드러나는 게 있어야 돼. 생각만으로는 어떤 이 죄가 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실행착수가 빨라지죠. 이해되죠? 그러면 미수라는 것을 처벌하는 것도 봅시다. 그러면 미수의 처벌 근거 이런 걸 갖다 이제 뭐냐라고 할 때 또 이제 심파 구파하고 싸워요 또. 그래서 심파 쪽은 그거는 그 사람의 주관 때문이야. 생각 때문이야. 우리 이제 객관이다. 아니야. 걔가 뭐 이제 객관적인 어떤 이제 범죄에 대한 근접한 가까운 그런 어떤 이제 상태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럼 이게 또 달라요. 자, 그럼 이제 미수를 갖다니 만약 미수를 처벌하는 것을 주관설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기수가 된 범죄가 성공한 사람하고 살인으로 예를 들게 살인 기수가 된 사람하고 하고 살인 미수가 된 사람하고 주관은 어때?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죠. 왜냐면 살인 미수도 살인할 생각이 있었는데 실행 착수하고 실패한 거잖아. 여기는 이제 살인할 생각을 갖고 고의를 갖고 실행 착수한 다음에 성공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수나 기수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처벌이 더 미수도 이제 기수처럼 커지겠지. 근데 우리는 다르지 이제. 아니야. 기수는 일단 미수보다는 더 큰 범죄고 작은 범죄야. 왜냐면 객관적인 결과가 다르거든. 역시 어떻게? 주관설이 처벌이 빨라지고 커지죠. 그럼 이제 그럼 공범론도 배웠을 사람들이니까 이거 초짜들이 아니니까 여기 초짜들은 지금 하는 얘기 몰라도 돼. 어차피 공범 또 파트 2에서 정리할 거거든. 이제 정범이 있고 공범이 있다라고 볼 때 정범하고 공범이 있다라고 볼 때 정범은 이제 그 범죄 어떤 이제 주인공 영화로 얘기하면 주연이잖아. 얘는 공범은 주로 조연 이런 애들이고 비유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정범에 대해서 공범은 어떻게 해야 존재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여기서 견해가 갈리지. 그래서 공범 독립성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범 종속성설이 있어요. 자 이제 이해는지 한번 따져볼게 내가. 독립성설은 뭐냐면 공범하고 정범은 독립된 거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제일 이해하기 좋냐면 A가 만약에 B라는 사람한테 살인교사를 했어. 너 누구 좀 죽이고 와. 여기서 C라는 애를 좀 죽이고 와. 살인교사 한 거야.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 B가 싫어. 너 거절했어요. 미쳤어? 내가 왜 살인을 해? 나는 이제 난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또 나는 죄 짓는 게 싫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독립선설은 어떻게 보냐면 정범하고 공범은 따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도 아까 교사라는 상황이 있었잖아. 근데 실패는 했지. 교사의 미수가 돼. 미수범이야. 그러면 살인시킨 거잖아. 살인교사의 미수면 살인은 형량은 살인 미수형이 나오는 거야. 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교사범 얘는 따로 그냥 쓸쓸히 살인 미수 형량을 받으러 가야 돼. 근데 종속성설은 뭐냐? 종속성설은 정범이 존재해야 있어야 공범도 그에 종속해서 연결돼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방금처럼 살인해라 싫어 딱 노라고 해버리면 여기 이제 살인교사의 미수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들은 무죄까지 가고 싶을 거야 사실은. 종속성설은. 근데 우리나라는 교사만큼은 예비음모가 있지. 그렇죠. 예비음모로 처벌하지 참. 기소된 교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얘들은 원래 논리적으로는 무죄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종범 있죠. 종범. 방조 이런 애들은 정범이 많이 없다면 방조는 예비음모가 인정 안 되니까 아예 무죄. 그게 오리지널 모습이란 말이야. 공범 안에는 교사 방조 두 개 들어있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또 보자. 독립성설하고 종속성설 중에서 어떤 게 공범을 처벌하기 쉬워? 얘지.
자, 그럼 얘가 처벌이 쉬워. 여기는 인권보장이 좀 더 잘 되겠다, 그지? 무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구파는 어딜 택하겠어? 그쵸. 심판은 당연히 여기 처벌 좋아하는 거. 이게 형법의 어떻게 보면 알파요 오메가야, 이거. 처음과 끝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구파 심파를 모르고 학설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곤란해요. 쫙 이렇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왜 그 어떤 보석 그 목걸이 진주 목걸이를 떠올리자. 여러 이제 학설이 이제 진주 한 알갱이씩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막 흩어져 있던 거를 잘 해서 이제 목걸이 만들 때 뚫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뚫어서 이 목에 걸리는 그 어떤 줄이라고 하면 되나? 목걸이 줄? 그런 필이 있나? 그게 이제 이 바로 구파 심판 거야. 원장님도 같이 이렇게 딱 붙는 거. 원장도 되지. 이따가. 하여튼 이건 다 돼. 하여튼 지금 얘 만든 거야, 예시를. 이해하라고 이 개념이 뭔지. 자, 이거 듣고도 난 초짜야.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아직은 뭐 교사란 말도 어색하고 이제 협법 막 시작한 사람이라 생초짜라. 그럴 때 꼭 머릿속에 뭐는 갖고 있었냐면 롬보르조가 되게 효시인 스타트를 끄는 심판은 처벌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차별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범죄 안 해. 우리는 강간 안 하고 살인 안 해. 저렇게 생긴 새끼들이 하는 거야. 딱 이거라고. 이거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해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한단 말이야. 우리 구파 입장에서는. 그리고 구파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구파는 언제 나타났냐면 이때가 18세기라고 했잖아. 19세기 참. 19, 20세기인데 구파는 언제 등장한 거라고 보면 되냐면 프랑스 시민혁명 때야. 그럼 그게 1776년인가 뭐 그 정도쯤일 거야. 세계에서 변주 오래돼가지고 18세기야 이거는. 그래서 이때 온갖 좋은 게 다 나왔잖아. 프랑스 시민혁명에서 박애주의, 계몽주의, 뭐 이성주의, 합리주의, 뭐 인권, 죄형법정 다 나온 거 아니야 그때. 그래서 죄형법정이 구파의 산물이야 사실은. 심판은 죄형법정 싫어해. 뭔지 알겠지? 걔들은 처벌을 좋아하는 애들인데 딱 반대란 말이야. 이거는 머릿속에 박아놓을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그지? 근데 우리는 인권을 중시하잖아. 우린 구파야 사실은. 우리들은 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원준이가 나한테 지은 쌤 혹시 저기 뭐랄까 사람의 운명은 이제 범죄 운명은 결정된 거냐라고 물으면 나도 구파거든. 그럼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택도 없는 얘기 무슨 결정이야? 그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할 거야. 범죄를 할지 안 할지를 이성에서 선택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게 이상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형량이 이렇다면 자 만약에 강간했을 때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아니지만 강간했을 때 벌금 5만 원이야. 뭐 징역 이런 게 아니라. 그럼 합리적이고 성적 충동을 느끼는 애는 어떻게 하겠니? 강간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그런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쾌락보다도 형벌이라는 어떤 불쾌감, 고통이 더 커야 된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 안 하지. 그게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 거야 우리는. 예. 갑자기 범죄학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건데 내가 형법 강의하다가 이제 뭐 이해는 됐지 이거. 그럼 다시 그래서 지금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거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좀 이따 1강은 이제 가볍게 오프닝으로 맞추고 이제 2강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교재 들어갈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아까 표 요거 요 행위론부터 유전자까지 가는 이것도 참 중요하고 그 딱 두 개만 알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형법학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두 개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해낼 거고. 자, 또 우리 또 잠깐 좀 찬바람 쐬러 나타 들어봅시다.